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즐겁게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교과서 국어 나를 준비하고 220쪽을 펴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로봇이 있나요? 네, 그렇죠.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배달 로봇도 생겼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생겼답니다. 혹시 집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사람이 조종하는 드론도 있지만 스스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는 드론 로봇도 있답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로봇 하나를 더 준비해봤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로봇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로봇입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봐봅시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정말 노래에 맞춰서 로봇들이 춤을 잘 추네요, 여러분. 선생님은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로봇을 준비해봤지만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춤을 추는 로봇이라고 검색해보면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에 나온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볼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글은 로봇에 관하여 쓴 글 2편입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을 생각하며 글 가와 글 나를 읽어봅시다. 교과서 220쪽이에요. 첫 번째 글 가입니다.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로봇셀을 도입하여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글의 주장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로봇셀을 도입하면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진로 상담이나 적성검사, 기술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또 로봇셀을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하였네요. 그 다음에는 미래 사회에는 소수의 사람이 로봇으로 소득을 독점할 수 있다. 로봇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소득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였네요. 그런데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기계인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2017년에 유럽의회는 장기적으로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을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도록 결의했다. 이는 로봇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로봇셀을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세 번째 근거를 제시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최근 과학의 발달에서 로봇의 변화는 눈부시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해 로봇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글이 어렵지 않아서 글 가에서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글 쓰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나요? 네, 맞아요. 로봇셀을 도입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글을 읽어볼까요? 자, 다음으로 글 나를 읽어봅시다. 글 나의 제목은 로봇셀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입니다. 제목만 읽었는데 글 가와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봇이 인간의 일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비용을 로봇세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로봇세 도입은 로봇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인간은 위험하거나 단순한 일, 반복적인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할 로봇에게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로봇 개발자는 개발 비용에 세금까지 더하여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로봇 개발자가 느끼는 마음의 부담은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로봇세는 이제 발전하려는 로봇 산업에 방해가 된다. 로봇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시에 로봇세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래 경쟁력에 뒤처질 수가 있다. 지금도 로봇 기술은 외국의 대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기르려면 로봇 기술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여러분, 글 나의 글쓴이는 로봇세를 도입하면 그 로봇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동시에 로봇세를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마다 로봇세를 도입하는 시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로봇세를 먼저 부과하기로 시작한 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고 로봇세를 늦게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로봇 산업 발전에 투자해야 할 때이다. 특히 로봇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재산을 지키고 국내 로봇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인 로봇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로봇세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그 가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고 그 나에서는 로봇세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 222쪽입니다.
글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두 번째 활동을 직접 해봅시다. 두 번째 활동에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면서 빈칸에 직접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적고, 그리고 여기,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교과서 223쪽에 빈칸 여기 두 개의 빈칸이 있죠? 여기다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적어볼까요? 여러분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글쓴이가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무엇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네, 맞아요.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목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로봇셀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 다음으로 그래서 도입,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소득을 재분배 같은 말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 글쓴이의 생각이 낱말이나 문장 같은 무엇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적었나요? 네, 맞습니다. 표현입니다. 표현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야.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했구나. 자, 다음으로 책 선생님이 하는 말을 살펴볼까요? 제목과 글에서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면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제목과 글에서 사용한 표현을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까닭은 무엇일까?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 비용을 마련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야. 글을 자세히 읽고 무엇을 해야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어? 무엇을 적어야 될까요? 네, 내용 파악을 해야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입니다. 다음으로 223쪽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거야? 네, 그쵸? 예상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것 같아.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무엇은 무엇일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네, 맞아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두 번째 활동을 해보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글 가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과서 223쪽의 세 번째 활동, 글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관점, 그리고 의도, 글쓴이의 마음, 글쓴이의 의견, 글쓴이의 주장 따위를 포함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글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두 다 적었나요? 글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네, 맞아요. 로봇셀을 거두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더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네,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 아래 책 선생님과 연필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먼저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에도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을 거야. 네, 그렇죠. 여러분들 글을 쓸 때 글쓴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글에서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문장이나 문단을 찾아보면 좋겠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선생님과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영상을 이어보세요. 자, 여러분, 휴식을 다 취했나요? 그럼 교과서 224쪽에 5번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찾은 방법을 추가해 글 나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여기 노란색 박스에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이 한 가지씩 적혀 있고요. 그 아래에 여자친구의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여기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여자아이가 질문하는 부분에도 빈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 적고 그 아래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225쪽에 여기 맨 마지막 빈칸까지 다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직접 적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먼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까닭을 살펴보기입니다. 글쓴이가 제목을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라고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로봇의 도입을 늦춰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이야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또는 로봇의 도입을 늦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활용했어 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은 찾는 건데요, 여러분.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쓴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찾아봤나요? 혹시 아직 못 찾은 친구는 꼭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다시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부담, 걸림돌,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 따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방법은 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로봇의 도입이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이었죠, 여러분? 네,
로봇 개발자가 마음의 부담을 느껴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야.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만들었나요? 선생님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로봇의 도입을 늦추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글쓴이가 로봇의 도입을 늦추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네, 그렇죠. 로봇 기술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봇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방법입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자를 생각하기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네,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기업인 따위를 예상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거야. 또는 로봇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썼을 수도 있죠. 자, 다음 방법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살피기입니다. 글쓴이는 왜 글에 그림을 넣었을까? 네,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려고 그림을 넣었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살펴봅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네, 누구에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글을 썼을 거야. 누구일까요? 네, 로봇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글을 썼을 거야. 선생님과 함께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225쪽에 글 나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여기 빈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고 적어볼까요? 다 적었나요?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로봇의 도입은 로봇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은 로봇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때이므로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정리하였죠? 그럼 오늘 마지막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아래 책 선생님이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제목,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글 내용과 관련해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 그리고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 따위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여기 하나만 더 적어 볼까요? 글에 포함된 그림이나 사진을 살펴보기. 우와, 정말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선생님과 오늘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생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가 어렵지는 않았나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교과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